외국으로 나가실 수 없는 분들께서는 제가 했던 방법대로 언니와 제가 둘이거든요, 자매가. 그래서 밤에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꿈에 나올 듯 말 듯 하듯이 그렇게 즐겁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제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면 거기에 나오는 오디오 음성이 따로 추출이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서 그걸 계속 들으면서 그냥 그 이야기를 즐기면서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어만을 들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자기에게 자연스러워지는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플 리스닝에 대한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은 씨가 더 이야기를 잘 해주실 것 같은데 리스닝을 자연스러워지도록 본인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네. 정은 씨 같은 정은 씨 학술적인 논문. 네. 그러니까 성일 씨는 항상 뭐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워라 하면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을 어떻게 하면 토플 시험 때 조금 더 빗발할 수 있을까라는 노하우나 팁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문제가 나온다면 형식은 똑같아요, 항상. 하지만 문제의 주제만 달라질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는 항상 무엇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이 둘 중에 무엇을 더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항상 나와요. 주제만 달라질 뿐이지. 그렇게 한다면 이제 연습을 많이 한다면 이걸 미리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라이팅과 마찬가지로 공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작은 이렇게 할 것이고 가운데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것이고 마무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의 약속을 해놓고 그 틀 안에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주제가 나오든 쉬운 주제가 나오든 나는 이미 그 공식 안에서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에 말은 뗄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하나의 팁인데 지문을 많이 듣다 보면 정말 많이 듣다 보면요. 아, 이거는 문제가 될 만하겠구나. 라고 그게 잡혀요. 예를 들어서, 항상 질문이 나오는 게 있는데, 교수님이 렉처를 하시는 도중에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부분이 항상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꼭 문제가 나와요. 그때, 그러니까 토플은 리스닝 할 때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것쯤이면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노트를 미리 적어 놓는다면 정말 문제를 맞힐 수 있는데 용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문을 정말 많이 듣다 보면 물어보는 형식은 항상 같기 때문에, 미리 예상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리스닝인 것 같아요. 네. 토플 학습법으로 책을 내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고득점 노하우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박순홍 교수님께서 영어 전공자로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이 토플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여기 나와 계신 그 두 분, 이 토플의 신이죠. 신이 이제 이 토플 공부의 노하우를 진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두 분 약간 이제 이 토플을 준비하는 방향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 기초입니다. 내가 기초가 있어야지 성적이 오르는 것이지, 기초가 없이 학원에 아무리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 back to basics.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초 내용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틀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에.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겠죠. 그걸 이제 테스트 테이킹 스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험이나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이제 연마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지금 이 두 분 학생들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토플에 이렇게 기죽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ack to basics, 기초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두 토신께서, 토익의 신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그 다음 세대 토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토익 공부를 하라. 한 가지 팁들이 있다면, 토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강승희 씨부터. 네, 미래 토신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제가 모처럼 방송에 나왔으니까요.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말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는 책이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 말고 정말 서점에 가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가서 골랐듯이 가서 눈에 딱 트이는 책
그리고 정말 재밌어 보이는, 얇든 두껍든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여러 번이고 달달달 읽을 수 있는 책을 먼저 읽기를 정말 권해드리고 싶고요. 토플 고득점을 원하는 수많은 수험생들과 또 학생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도 만점을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가 당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2점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는 당일에 그 장장 몇 시간에 걸친 시험 동안에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그때 시간에 맞춰서 지문을 풀이하고 시간에 맞춰서 리스닝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스피킹을 하는 연습, 실전 연습들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네. 자, 우리 윤정은 학생.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back to basic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토플은 실력 없이는 고득점이 정말 나올 수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단단히 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또 토플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나의 경쟁자들은 이 한국에 있는 이 친구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하겠지라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높은 목표를 가지고 정말 꿈을 크게 꾸고, 그리고 토플 고득점이 나에게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토플을 준비하시면 그 과정도 즐기실 수 있고 또 토플 고득점도 이루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두 분한테 이 영어 토플로 이렇게 고득점을 받으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한 학기 후에는 이제 백수가 될 때는 졸업한 이후에는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갈 때도 토플을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곧 좀 더 높은 점수를 위해서.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네? 네, 그래서 워낙 공신력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도 반드시 요구하는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그럼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 원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 나오고 싶습니다. 우리 윤정은 학생은요? 저는 이제 영어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중국어를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중국어 공부도 하고 이제 저도 곧 있으면 졸업인데요. 저는 한국 사회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봉사나 기부 체제가 굉장히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심리학을 이용하거나 제 언어를 이용해서 조금 사람들이 봉사 문화, 기부 문화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런 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ETS 2011년도 토플 장학생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윤정은 씨, 강성애 씨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데 아주 대단한 여성들로서 여성 리더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박준현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과 함께한 토크앤 이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조금 전에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네.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서점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네. 어떤 책을 가장 많이 읽고 싶냐라고 했더니 보통은 뭐 돈 많이 버는 뭐 이런 그렇죠.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책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뭐 임재범 씨의 노래가 아니라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